1심서 징역 1년이 나왔고요. 아, 이제 나왔나요? 네, 비밀 누설 등만 유죄가 됐고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네요. 고발장은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뭐 법정 구속은 아니겠죠? 법정 구속은 면회, 예, 현직 예. 검사니까. 실형, 일부 유죄, 판결 이렇게 나왔네요. 법정 구속은 안 해.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뭐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은 자, 화면에 이제 나왔습니다. 네, 5년 구형에. 네, 징역 1년. 자, 검사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았네요. 예,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보호법 네. 위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두 가지 혐의였죠, 그게. 그래서 아니, 몇 5년을 구형했는데, 네. 자, 지금은 재판부는 1년을 선고를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이 네. 손준성 고발장 작성 전달을 인정을 했는데 네. 공직선거법을 무죄 판단을 했다네요. 아, 왜 손준성 고발장을 작성 전달을 어떤 의미일까요? 뭐 실제 인정을 했지만, 어떤 선거에 개입한 건 저한테 아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네. 이게 미수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컷을 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미수범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접수를 했었으면은 이제 유죄인 그 부분이 유죄인데 재선에서 도달하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한 범죄라고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다른 공직선거법하고 비교를 네. 한번 좀 유사한 사례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모든 왜냐하면 예. 이거는 이미 언제든지 작성을 해서 접수가 되게끔 했던 부분들, 네. 이제 검찰에서 발했던 부분들을 전부 이제 근데 그렇군요. 통상 검사들이 고발장 이런 미수의 경우에도 보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행위 자체 이미 범죄라고 기수,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수라도 그에 준하는 거의 보통은 그 그래도 우리 구형을 하고 선고를 법원이 하는데 손준성 1심에 법원 징역 1년 선고를 했는데 그 고발장 작성 전달을 인정을 했네요. 그거는 어쨌든 인정이 됐습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걸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유죄를 볼 거냐, 무죄를 볼 거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구형량이나 그다음에 혐의 내용에 비춰보면 좀 가벼운 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저는 징역 1년형이 결코 작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사회에서는 그 징역 10년을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국민의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법감정이 거지, 뭐 법감정. 미국은 100년이라던데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 집행유예가 없이 유죄의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징역형을 1년 이상을 어쨌든 선고를 했는 사건이 꽤 무겁죠. 무거운 판단을 그렇네요. 했죠. 만약 이게 지금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네.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유죄를 하고 네, 유죄 인정을 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또 이제 전달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근데 손준성이 고발장 작성 전달 사실까지도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부인했는데. 줄기차게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전달한 걸 인정했다. 그럼 김웅 의원은 어떻게 돼야죠?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되나요? 뭐 그거보다는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항소를 할 것인가, 즉시 항소를 할 것인가,
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건 이제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죠. 이제 공수처에서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쌍방이 그 이제 항소를 할 것인가, 일방만 항소를 할 것인가. 저쪽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쌍방이 가면 그냥 2라운드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제 그 이제 법정 싸움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찰만 이제 항소를 하면 1년 이상의 판단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이 이제 그 불리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정말 안 했으면은 양쪽 다 항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예. 공수처 역시도 굉장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계속 이제 판단하고 주장을 했던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까지 했지만 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법정 판단은 이제 무죄가 나왔다 보니, 이거는 사실 법리 싸움이잖아요. 법리 싸움이라서 이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무죄가 판단이 되는 부분은 다시 항소를 해서 정확한 이제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또 5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의 판단이 나온 게 가볍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분명히 이 사건의 이제 총선 개입 사건은 이제 중대한 사건이니 형량도 반절 이상이 인정이 안 된 게 뭐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 하고, 이제 공수처는 뭐 항소를 할 수 있겠죠. 항소를 한다면 이제 뭐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한 것만으로 지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집행유예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이 정도 2년 재판 끝에 작성과 전달을 손준성이 한 행위라고 모두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 항소심에 가서 항소심까지가 이제 사실심이거든요. 네. 네, 사실심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실의 번복이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항소 포기를 하고 사면을 노릴 수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 사건이 빨리 끝나고 형벌이 없어지길 바란다면 그렇게 갈 것이고. 자, 제목거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 항소 포기하고 사면 바래. 그러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오히려 이제 공범들을 확정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왜냐면 자기 이름이 담긴 그 자기 사건이 담긴 고발장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법무장을 하면서 승진을 시켰던 검사장으로. 이제 집행유예 없이 유죄 판단에 나왔던 부분들은 네, 어떻게? 자, 일단 사실 공직선거법이 이제 더 중한데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이제 공무상 비밀로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보다는 덜한 이 부분이 유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형량은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그 저는 자체로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단 아니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승리죠. 네. 공수처와 공익신고를 했던 제가 승리를 한 거죠. 네. 그치만 그게 기쁘지는 않은 승리고, 그 유감스러운 승리고, 이 사실관계에서 왜냐하면 고발장 작성하고 전달한 게 손준성 검사라는 것도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실 그거는 상당히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온 거는 사실 저쪽에서 기쁠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유죄 판단이 났고, 물론 이제 최종심에서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그 파면하거나 기타 이제 하지만 이제 탄핵 판결에서도 이제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탄핵에도 이제 그 속도가 좀 붙겠어요. 네. 힘이 실리고. 그렇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뭐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희동 부장검사나 기타 이제 관련 공범들 네. 이제 기소를 누락을 시켰던 부분들을 만약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뭐 조금 더 이제 하는데 우리 공수처가 어느 정도의 의지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의지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저도 공수처도 다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약간 네. 뭐 전 사실 뭐 오늘 오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손준성 씨의 그것이 그렇게 막 기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참여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제일 처음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감스러웠던 부분들이라서 이제 자기들은 1년만 줄였으니까 항소심에서 더 줄이고 해서 끝에는 사면으로 퉁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엄격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법리상으로도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서 공수처가 충분히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범 부분을 보통 이제 판결문에 적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판결문을 구해서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실명 판결문은 보는 게 이제 위법하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알아서 잘 구하셔서 기사로 써주시면은 네. 그 기사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긴 재판이었고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유죄, 실형 유죄가 나왔다는 부분 여러모로 참 저도 오늘까지가 제 숙제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지금 뭐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감정이 복받쳐 오르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한국 사우디 축구전 뭐 승리도 아니고 이게 네. 뭐 마냥 연장전 가서 승부차기로 이겼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침에 이게, 그거 하이라이트는 제가 다 보고 나왔거든요. 누군가가 유죄 선고를 받은 걸 우리가 사실 또 뭐 기뻐할 일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네. 유죄 판단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검찰을 대검찰청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그 부분은 참담한 일이죠. 그런 부분들 참담한 일이고 사실 우리 손준성 피고인께서는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본인한테 유리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권력이 옅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송검사 또 이제 개인의 어떤 처지를 또 봤을 때 만약에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 행위 자체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순전히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면 또 다른 이제 저희가 또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재판부도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공직선거법 자 그 행위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과연 선거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2심이 또 남아 있고 최종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1심에서 이제 일단 좀 가닥은 잡혔다. 그죠? 그리고 조성은 공익 제보자 조성은 대표께서 그동안 처음부터 정말 온갖 마음 고생하면서 비난을 들어가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예, 지금까지 또 별건으로 기소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온 이 사건, 끌고 온 사건이 그래도 법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인정을 해줬고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래도 21년 9월 2일 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첫 보도가 나왔던 날이어서 그 날로부터 제가 손준성 그 우리 공익신고했던
날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적어놔서 이제 881일 어, 이 됐다고 이게 이제 무슨 수능 뭐 며칠 저 기록하듯이 D-Day 예, 기록을 해가지고 예. 이제 881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막 정말 거의 제 그랜드 슬램을 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에 제 휴대폰 포렌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귀찮은 것들 다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느 부분 인정이 돼서 네.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이게 뭐 아쉽다 뭐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판단을 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손준성이 작성하고 전달했던 행위가 법정선거 기간에 다 당에 도달을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해야 되는 사안만큼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재판을 실시간 중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군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오늘 예상보다 좀 네, 우리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축구는 이 딱 하프 시간이랑 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좀 오늘 축구 참 진짜 극적으로 승부차기 끝에 그러니까요. 승부차기 끝에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비록 뭐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났을 당시에 직책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직속상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본인이 고발장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적혀 있었고 네, 또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절대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없었다. 네. 한동훈은 검은 유착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던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또 찬양을 해놨던 고발장이었습니다. 거의 뭐 아주 그렇죠. 뭔가 그런데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을 마치 정의의 사도를 음해하고 좌파 언론이 어용 언론이 그런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광화문에 윤석열을 위해서 1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던. 자 어쨌든 그런 문건이 자 대검의 핵심 간부가 이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일단 뭐 1심이긴 합니다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제 그분은 특이한 분이시니까 죄송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사실 뭐 자기 부인 관련된 일이나 장모 관련된 뭐 유죄가 나오고 해도 장모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유죄 선고가 나와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럼요. 뭐 디올백 받은 영상 거의 전 국민이 다 봐도 전 해외 외신이 다 해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죠. 자, 근데 이번 사건은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에 핵심 참모가 이제 벌인 일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 도의적인 어떤 그 유감 표명,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빠르게 손절을 하든지 네. 아니면 끝까지 안고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심 판결이 유죄가 결국 나와버렸고 공직선거법 위반만 무죄다가 아니라 사실 그 비밀 누설 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가지만으로는 사실 실형 집행유예 없이 실형 1년이 선고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 열지도 않고 그렇게 수사 방해를 했는데도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 그 휴대폰을 악착같이 비밀번호를 열었으면 공이 하나 더 붙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스스로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저를 비난하거나
공수처를 비난하거나 정치적인 말로 이렇게 막 끌고 가거나 1년 반 동안 조성은이 다 조작했다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가서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왜 아무 지시 없이 이런 짓을 했겠냐라고 저는 손준성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그 어떤 언급을 해줬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또 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뭐 그 부속실 직원하고의 어떤 뭐 기록을 보면 메신저 기록을 보면 손준성 피고인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을 그런 어떤 정황도 있다. 뭐 이런 증언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그 공소 사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인지 뭐 이번에 아마 판결문에 그런 부분은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물론 이제 그 판결문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봐야겠네요 내용을. 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내용을 받고 여러 판단을 하시겠죠. 공수처도 판단을 하실 것이고 언론들도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까지 열심히 저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이런 오늘의 이야기까지 담긴 내용들을 잘 기록하는 일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뭐 거의 마무리 멘트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되고 네. 그냥 저도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겠습니다. 조성은 대표님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자칫 묻힐 뻔했던 이런 공적인 범죄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최선 다했습니다. 오늘 밤은 좀 편안히 숙면을 취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정말 사건을 그래도 우리 그 기자님처럼 저에게 계속 이야기할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건을 또 지속적으로 쫓아서 사건 실체를 파악을 하려고 해주셨던 기자님들 안 계셨으면 전 더 고립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어떤 제 감정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를 하고 손준성 검사 개인은 아니겠죠. 그 직을 통해서 했던 위법한 행위 때문에 탄핵까지 완성해 주신 민주당 당시 그 원내 민주당과 야당들 이제 표결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뭐 이건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거의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 소감을 그렇지 얘기하는. 않는데 네. 그렇지 않는데 제가 아무튼 정말 힘들었던 그러니까요. 2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방송 나오셔서 사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네. 하지만은 그 마음 고생이야 저희가 네. 진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